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잠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은 소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비율은 내국인의 3배가 넘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돌아보고 이들을 위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 대표이신 김달성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달성 목사입니다. 예,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한 지는 7년 됐습니다. 예. 2018년부터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결심을 하셨나요? 네, 제가 한 12년 전에 교회를 따라서 포천에 오게 됐습니다. 포천에 와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포천 시내에 나가면 마치 동남아에 온 것으로 착각이 될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 그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그들의 노동 환경을 좀 살펴보니까 과거 70년대에 전태일 같은 노동자들이 갖고 있었던 노동 조건보다도 더 열악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 남은 여생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제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7년 전부터는 이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7년째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 지난달 24일 그 경기도 화성시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사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소식을 네. 듣고 좀 마음이 좀 힘드셨겠습니다. 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험의 이주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일, 일하다가 심히 다치거나 죽을 일을 150만 이주 노동자들에게 몰아서 떠넘기는 그런 위험의 이주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심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참담하고 참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노동 현실을 그 우리나라 50년 전에 그 전태일 열사의 그 노동 환경으로 비유를 해 주셨고 또 12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현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150만 명입니다. 150만, 예. 네. 사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노동 현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진 않았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 역사가 30년 좀 넘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 밝은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또 환경, 그러한 조건들이 보여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150만 이주 노동자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E9 비자라고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40만 정도 되는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그들을 데리고 올 때 필요해서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제도가 고용허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고용허가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독소적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네. 첫째는 이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규정관계로 만듭니다. 그 근거는 이주 노동자의 고용 연장에 대한 권한을 고용주가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철저한 주동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네. 이 주동관계가 이주 노동자들의 모든 기본권, 인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독소적인 내용은 이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일터이 등의 자유를 심히 제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 노동이 가능해지고요. 강제 노동이 가능해질 때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이 아주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또 낳게 되죠. 네, 근데 이 고용허가제를 이주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좀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현 정부가 작년에 이 고용허가제를 좀 개혁하는 그러한 행정을 폈습니다. 더 안 좋게 바꿨어요? 네네. 개악하는 그런 또 조치를 취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까지는 일터 이동이 어렵더라도 힘들게 일터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전국 어디 나가서 구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현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도를 개혁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장을 변경할 때 지역을 제한하겠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이런 식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또 새로운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개혁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지요. 방침이죠. 예. 그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 상식적으로도 참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저희 같은 단체들이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 고용노동부의 대답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세웠다. 아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 모순 때문에 생긴 지방 소멸의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겠다 하는 방침인데 이건 참으로 발상부터가 참 불순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자,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해서 불러들인 분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한 입장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꿈을 펼치고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텐데 그분들에게 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부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고용 허가제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뭐 노동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 지난달 24일에 그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 교육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네. 목사님께서 보실 때 그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실 때 그 이분들을 위한 안전 교육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저께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 노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취업 배절해가지고 7년 전에 들어온 사람인데요. 7년 동안 회사를 4번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공장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프레스 기계를 많이 놓고 작업을 하는 공장에 또 한 번 갔었는데 그 공장에 가자마자 안전교육도 없이 또 프레스 기계 앞에 처음 앉은 노동자에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몇 마디 말만 하고 버튼 몇 개 누르는 법만 알려주고 곧바로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아하. 참으로 참 어이없었다고 말하면서 거기서 일하다가는 손이 잘리든지 잘못하면 죽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옮기려고 했는데 고용허가제에 의하면은 그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갖고 있는 공장에 사업주가 사인을 줘야만이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주에게 다른 데로 안전한 데로 옮겨갈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그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3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간신히 사인을 받아서 회사를 옮기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 노동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전교육은 참 희박하고요. 또 어느 경우는 심지어 이미 있는 안전 장치도 빼버리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 여기는 그런 참 의식도 문제고 그러한 사업주들을 처벌하기는커녕 그냥 솜방망이 그냥 조치만 취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안타깝고 예. 그런 노동 현장을 늘 보는 입장에서 이번에 화성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제 목사님께서는 그 포철에서 제 이주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안전교육 부실 그리고 이 고용허가제로 인한 그 고용주들에게 종속되는 이 주종관계로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네. 뭐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한 7년 동안 일하면서 또 절감하는 한 가지는 지자체나 고용노동부나 정부의 입장이 이제 문제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이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좀 중간에라도 서서 양쪽을 잘 조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제가 7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주 편에 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참으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저희 같은 센터에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나마 저희 같은 센터에 찾아오는 경우는 그저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될까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정책 변화도 필요하겠고 또 네. 우리 사회의 인식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종교계가 우리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반 시민만이 아니라 종교인들에게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많은 시민들과 또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이주 노동자들을 보는 그런 시선이 좀 차별적인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그거를 경제 인종 차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피부색이 더 좀 거무스레한 사람들을 은근히 차별하는 그런 의식들을 참 많이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식에 좀 전환, 그런 의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네. 예. 여기에는 우리 종교인들이 더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신교뿐 아니라 우리 종교인들은 전국 어디에나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개신교 신앙인으로서 또 성직자로서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을 해 나가고 계신데, 특히 우리 개신교인분들 그리고 또 우리 종교인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경상북도 성주군에 가서 며칠 쉬었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원불교 성지가 소송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불교 성지를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예, 예. 거기에 갔다가 정산 종사님의 생가를 들르게 됐는데요. 오, 예. 그 생가에 들러서 이렇게 옛날에 사셨던 그 집을 둘러보고 또 원불교 성지를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제가 그 정산수 송사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아주 와닿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 예. 그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옮겨보면은 어떤 어려움에도 평화한 마음을 놓지 말아야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이 됩니다. 아, 예.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 예. 여기서 평화한 마음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그 생가에 앉아서 묵상을 좀 했는데요. 평화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을 저는 불심이 아니겠는가? 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불심의 알맹이는 자비이고 예수의 마음의 핵심은 역시 사랑이라고 볼 때 우리 종교인들이 특히 마음 중심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네.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목사인 저부터 마음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더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종교인들을 향해서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또 산업의 평화를 위해서,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네. 그 정산종사님의 그 말씀은 아마 6.25 동란 중에 해주신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세상이 참 어지럽고 또 복잡하고 참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종교인들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상대방의 마음도 평화롭게 해주고 또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일구어내는 그런 평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이주 노동자들도 낯선 타국 땅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네,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또 우리 종교인들,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포천 네네. 이주 노동자 센터 대표이신 김달성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